안녕하세요. 성공 코칭 고봉익의 진짜 공부 잘하는 법 김윤아입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교육 코칭 전문가 고봉익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봉익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공부 자세에 대해서 코칭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예, 윤아 씨 혹시 네.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몸풀기를 하잖아요. 네. 예, 몸풀기도 맞지만 네. 운동화끈을 꼭 조여매죠. 아, 맞네요. 예. 그런데 이 운동화끈 조여매는 것과 오늘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운동화끈을 꼭 조여매지 않고 헐렁한 신발을 신고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달리기에 재능이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어떤 선수는 넘어질지도 모르고요. 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헐렁한 신발을 신고 뭐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네네. 만약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 조금씩 쌓이는 그 피로감과 예. 그 신경 쓰이는 그것이 누적이 돼서 나중에 평생 달리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다리에 예.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도 합니다. 아, 참 엄청난 피해네요. 예. 그러면 학생들이 네. 공부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것 같아요. 바로 앉아있는 자세. 예, 맞습니다. 예,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공부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공부하는데 항상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취한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책걸상이 학생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년 동안 공부를 하는 마라톤 같은 네. 이런 공부 레이스에서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부하는데 나쁜 자세와 또 도움이 되는 자세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네.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세를 이제 좋게 하려고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제가 먼저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보통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자세가 중요하죠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부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그런데 실제로 척추, 즉 척추라고 하면 이 목에서부터 등 허리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이 뼈를 말하는데 이 척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척추가 올바른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다라면 눈으로 들어가는 정보나 귀로 들어가는 정보가 뇌로 바로 전달이 안 되죠. 아, 예. 예, 만약에 이 학생이 책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눈으로 들어가서 뇌로 바로 전달이 안 되고 네. 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뇌로 바로 전달이 안 되고 아, 저런. 예, 심지어는 또 졸음이 오기도 하고요. 예. 그럼 우리 학생들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자세가 나빠서 졸았던 경우도 참 많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자세만 고쳐도 네. 졸음이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될 때 자세만 바로 잡아도 다시 집중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안 좋은 자세, 네. 공부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자세가 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쁜 자세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처음에는 이 학생처럼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똑바로 앉아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네네. 점점 수업이 재미없어지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흐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면서 앉게 됩니다. 우리 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하던 습관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다가도 네. 선생님이 재밌으면 희한하게도 다시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붙으면서 선생님한테 좀 집중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우리 뇌가 집중하길 원하면 자세도 이렇게 집중하는 자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예. 하지만 또 만약에 지루해지거나 재미없어지면 앞으로 다시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더 지루해진다. 네. 그럼 엉덩이가 더 나가게 되죠, 앞으로. 아주 그냥 의자에 들어눕죠. 예, 예. 우리 학생. 예. 예. 이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아. 예. 만약에 자기가 공부하다가 수업 듣다가 이런 자세로 되어 있는 본인을 발견한다면 예. 바로 똑바로 앉아야 됩니다. 바로 앉는 것만으로도
졸음이 네.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다시 집중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안 좋은 자세는 네. 책상에 턱을 개고 앉는 자세입니다. 예, 책상에 턱을 개고 앉는 자세가 왜 안 좋냐면 네네. 우리 목뼈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C자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목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이 C자형으로 되어 있던 목뼈가 일자로 된다든지 네. 또는 더 과도하게 앞으로 목을 숙이게 됐을 때 예, 역C자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역C자로 네, 이렇게 되는 예.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예. 올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네. 어깨 라운드 증후군이나 척추 측만증 같은 그런 병도 이 자세 때문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필기할 때도 주로 턱을 개고 필기를 하는 자세도 예. 안 좋은데 예. 더 안 좋은 자세도 있죠. 어떤 자세인가요? 더 안 좋은 자세가 뭐냐면 여학생들 특히 네. 글씨를 이쁘게 쓰고 싶어서 네. 거의 저렇게 아. 눈을 공책에 붙여놓고 필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렇게 필기를 하다가 또 이제 칠판을 봐야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 무리하게 들고 그렇죠. 다시 또 깊이 네. 필기를 하고 네. 이 자세는 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목에 더 무리를 주기 때문에도 안 좋긴 하지만 네. 실제로 필기한 내용이 필기 다 하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자세입니다. 아, 이 거리가 예. 멀다 가깝다에 따라서도 기억이 난다 안 난다가 차이가 나나요? 정답입니다. 아. 우리 눈이 예. 공책과 가까울수록 예. 필기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공책과 멀수록 필기한 내용이 기억이 잘 납니다. 왜 그럴까요? 신기하네요. 예. 그 이유는 우리 뇌가 이렇게 지식을 처음에 네. 숲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이고 나무 하나하나보다 그러니까 크게 봐야지 기억이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목이 무리하게 굽어졌기 때문에 뇌의 그 활성량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 좋은 자세가 지속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3시간을 공부해도 다른 학생 1시간 공부한 것만큼 효과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여학생들이 왜 자세가 안 좋은 학생들 오랜 시간 많이 공부를 하지만 그만큼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자세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네. 이제부터 좋은 자세가 무슨 자세인지 네, 알려드리도록 알아봐야겠죠?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수업 듣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는 자세는 1, 2라고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네. 1 하면 제일 먼저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붙여 넣습니다. 그다음에 2 하면 등을 살짝 기댑니다. 아, 살짝 기대는 게 좋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90도가 아니라 여기가 거의 한 110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등과 다리의 각도가 지금 저희는 90도가 흔히 좋은 자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약간 이렇게 뒤로 네. 약간 기대는 것 같은 자세가 오히려 더 좋은 자세고요. 예.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뒤에 기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네네. 1이 제일 중요합니다. 1,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는 거. 예.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등을 기대는 거죠. 네. 자, 그럼 좋은 자세 두 번째, 필기할 때 자세 알려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필기할 때는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턱을 개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필기를 한다고 했는데 네네. 안 좋은 자세라고 했죠. 예, 안 좋습니다. 예, 필기할 때도 90도에서 100도 정도를 그 등과 무릎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각도를. 네. 이렇게 하면 필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네, 뭐 팔도 좀 앞으로 쑥 뻗어야 될 것 같고, 예. 불편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필기법의 전문가들 네. 얘기에 의하면 필기는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쓰고 깨알같이 쓰고 이렇게 눈을 붙여서 쓰는 것보다 네.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쓰고 글씨를 못 써도 여백을 많이 주고 중요한 것만 필기하고 예. 이게 똑바로 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필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배운 대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대표님. 바른 자세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제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공부할 때마다 꼭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공부를 꼭 하더라고요. 예. 자기는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하던데 예, 어떤가요? 그게 진짜 예. 맞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앉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 여쭤보신 것은 공부하는 그 동안에 일어나는 네. 어떤 공부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때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정설이고요. 이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것이 맞고요. 네. 공부에 너무 집중이 돼서 음악이 안 들리는 순간부터 공부가 잘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그 껌을 씹는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네. 껌을 씹는 것은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건 오히려 도움이 되나요? 예, 껌을 씹을 때 이 구강이 움직이면서 네. 뇌에 자극을 주면서 아. 예, 기억력이 증진이 됩니다. 자, 그렇군요.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 참 오랜 시간 공부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다 보면 피로도 쌓이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마련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아무리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공부하면서 오는 피로나 스트레스는 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나 피로를 예.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예, 아까 그 학생과 제가 마주 앉게 되는데요. 예.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네. 아니면 집에서 공부할 때 뭐 한 두세 시간 공부하고 나서 좀 피곤하다라고 예. 한다면 우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 방법. 이 목뼈와 목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인데 고개를 좌측으로 45도 정도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고개 반대쪽을 잡고 아, 예. 이쪽을 이렇게 예, 잡는 예. 건가요? 그다음에 제가 옷이 불편해서 좀 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힘을 줘서 한번 이렇게 당겨봅니다. 예, 좀 아프시죠? 땡겨요. 예. 여기서는 45도를 트는 예.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15초 정도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당기지만 하고 나면 좀 시원할 겁니다. 네, 15초 예. 정도요. 그리고 이제 똑바로 네. 다시 앉은 다음에 아, 우리 학생은 유연해서 그런지 안 땡기나 봐요. 저는 아주 많이 땡기는데. 예.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45도 정도로 고개를 돌리고 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예, 고개 반대쪽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예. 그리고 쭉 당기는 아, 거죠. 예, 이게 그러다 그냥 보면- 누를 때랑 45도로 돌려서 누를 때랑 참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좀 아플 겁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한 15초 정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기네요. 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걸 3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아, 이게 3회 정도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두뇌력, 특히 아. 집중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예. 피로가 많이 회복이 되죠. 아, 두 번째 또 스트레칭 방법을 네. 하나 알려드리면 네네.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아, 한쪽 손으로 한쪽 이렇게 어깨를 잡아당기는 네. 거면서 오. 동시에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서 아 반대쪽이요? 예, 고개도 힘껏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목 근육과 어깨 근육이 한꺼번에 네. 예, 도움이 되죠. 이번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자세 맞는 자세죠? 예, 맞습니다. 예.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아, 힘듭니다. 예, 여기 고개- 팔꿈치 쪽을 잡아주나요? 예, 팔꿈치 쪽을 예. 이렇게 이 손으로 팔꿈치 쪽을 쭉 당겨주면서 고개는 반대쪽으로 계속 힘있게 돌려주면 예. 목 근육과 어깨 근육이 다 당기시죠? 예, 제가 지금 진행을 못하겠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서 공부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잠깐 해보셨지만 아주 시원하고 좋죠? 네. 예,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할 때 네. 학교 수업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네. 4단계 학습법 LAUA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생소한 말이죠. 네. LAUA는 교육학자들이 이렇게만 하면 그 내신 성적은 전교 1등할 수 있다. 아, 또 솔깃해져요. 예. 4단계.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듣는 수업을 완벽하게 100%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학적인 프로세스를 LAUA라고 하고요. 이 네. LAUA는 각각 그 이니셜인데요. 네네. L은 리스닝의 L이고요. 예. 예, 듣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에스킹의 첫 글자 A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U는 네. understanding의 첫 글자 U고요. 예, 예. 마지막 A는 answer, 예, 아. 대답하는 것의 첫 글자 A입니다. 예. 자, 이 LAUA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 시작해 주실 테니까 바로 메모지와 연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예. 주시죠. 예. 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그 깨어있는 시간의 반 이상을 거의 학교에서 보내죠. 네. 예, 물론 학교 갔다 와서 학원과 뭐 과외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깨어있는 그렇죠. 시간에. 예.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뭐 학원이나 뭐 과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졸라서 엄마 나 끊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 엄마 끊어줘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예. 예, 그만큼 학교는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으로 이미 가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네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의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많이 실패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가죠. 네네. 그래서 이 LAUA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성공해서 학원이나 과외를 가지 않아도 학교 공부 정도는 완벽하게 1등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대학교 때까지 16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 아무래도 수업 듣는 거겠죠? 예, 정답입니다. 예,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네. 뭐 어떤 학생들은 뭐 필기요, 어떤 학생들은 뭐 농담으로 조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도 단과 학원을 다니면 네. 너 뭐 공부해 이렇게 안 물어보고 너 뭐 들어 이렇게 물어보죠. 아,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대학교 때도 수강 신청할 때 너 뭐 들어 이렇게 물어보죠. 네네. 실제로 우리가 대학교 때까지 우리 공부의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듣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대학원 때부터죠. 네. 예, 그래서 처음에 LAUA의 첫 번째 L은 듣는 것에부터 성공해야 수업이 성공한다라는 네. 것의 그 첫 단어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저도 사실 하루 종일 이렇게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유독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똑바로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LAUL 하기 바로 전에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죠. 네,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맸죠? 예, 똑바로 앉아야만 내가 듣는 데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팁과 노하우들이 있어요. 네.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집중력을 5분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스탑워치를 활용해서 네. 5분마다 맞춰놓고 5분마다 리마인드를 하더라고요. 아. 예, 이런 예? 학생들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학생들마다의 그 집중하는 방법에 대한 팁과 네. 노하우가 있는데 네. 우선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네. 보통 4시 반까지 학교에 있는데 학교 수업을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가서 그날 학교에서 배운 걸 똑같이 배우게 됐죠. 그런데 그 학원에서도 뒤에 앉아서 놀다가 또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11시 반부터 1시까지 과외를 하는데 과외에서도 그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했네요. 근데 과외는 1대1이어서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네. 이 학생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학원, 과외를 하루에 계속 했다고 하고 네. 또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학원에서 똑같이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과외에서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한 번밖에 듣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시간들이 다 무의미하고 그렇죠. 듣기는 3번을 들었는데 예. 결국에는 한 번밖에 안 들은 게 되네요. 예. 예. 만약에 이 학생이 네.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네. 어쩔 수 없이 있지 말고 6교시 동안 똑바로 앉아서 집중해서 듣는 데 성공했다면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과외를 굳이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만 해도 네. 과외나 그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운 걸 똑같이 안 배워도 네. 전교 10등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이 학교 공부 완벽 성공 LAUA 원리입니다. 네, 학교 공부만 완벽하게 해도 이 전교에서 10등 거뜬하게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갑자기 의지가 불끈불끈 솟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만약에 그 의지가 생기시고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텐데요. 예. 그런데 학생들을 저희가 코칭해 보니까 학생들이 마음만 먹고 또 한두 주 지난 다음에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습관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아, 예. 훈련 과정이요? 예, 아, 예. 여기서 또 훈련 과정이 필요한가요? 예. 예. 그래서 이 LAUA를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데는 한 달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네. 예,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하나 방법론을 알려드릴 텐데 바로 네. LAUA 체크표입니다. 네, 함께 예. 보시죠. 예, 네. 이 LAUA 체크표는 언뜻 보면은 낮에 읽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월화수목금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시간표네요. 예, 학교 시간표죠. 네. 예. 이 학교 시간표가 보통은 월요일 날 1교시는 무슨 과목, 2교시는 무슨 과목 이렇게 하나씩만 적혀 있잖아요. 네. 이것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눠서 월요일 날 1교시에 과목을 쓰는 겁니다. 영어면 영어, 네. 2교시에 국어면 국어 네. 이렇게 과목을 쓰고
그리고 나서 자세 LAUA 느낌이라는 것이 있죠. 예, 이것을 쉬는 시간마다 체크를 하는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 우선 내가 수업을 딱 듣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네. 바로 그날 내가 수업 때 똑바로 앉아서 공부를 했는지 이 자세란에다가 동그라미나 세모나 X를 체크하는 겁니다. 아, 예. 예, 똑바로 앉아서 공부를 했다면 동그라미, 네. 의식은 했지만 이제 자꾸 흐트러졌다면 세모겠죠. 네네. 전혀 생각도 못했으면 X입니다. 예. 예, 그래서 똑바로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리스닝, 즉 그 과목을 듣는 거는 많이 성공률이 올라갈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요 L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네. 솔직하게 해야겠어요. 예,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자기가 네.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세에도 동그라미가 돼 있고 L에도 동그라미를 한다면 네. 그 수업은 80% 자기 것이 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예, 이렇게 듣는 것만 성공해도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만약에 듣는 것을 성공을 하면 네. 아까 전에 보신 영상처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1시간 동안 졸았으면 질문할 것도 없죠. 네, 열심히 예. 들었으면 네네. 반드시 질문하게 생겨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근데 예.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해요. 수줍어하죠. 수줍어하고. 그래서 질문하는 데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듣는 데 필요한 건 자세라면? 질문하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용기입니다. 맞나요? 아, 예. 질문하는 데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반드시 네.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듣고 궁금한 것이 생긴 것은 24시간 내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수업 끝나기 전에 질문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모르는 내용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체크리스트죠. LA까지 알아봤으니까 그다음 U, understand라고 하셨잖아요. 예. 자,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전에 제가 그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대로 듣고 듣는데 성공하고 네. 그래서 질문이 생겼을 때 질문하는 거에 성공하면 예. 이 U, understanding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단계인 U는 그냥 그 과정을 적어 놓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해되는, 하지만 이제 질문할 때 네. 이해가 100% 될 때까지 질문해라라는 것은 아. 이제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질문해야 되죠. 예. 자, 예. 그렇다면 마지막 A는 뭐가 될까요? 예, 마지막 A는 네. answer의 약자라고 아까 전에 네. 우리가 배웠는데, 네네. 자기가 열심히 듣고, 그래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해까지 네. 됐지만, 네.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이해가 됐어. 그런데 친구에게 설명을 주니까 설명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렇죠. 분명히 난 예. 이해가 됐는데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이 안 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 예.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친구가 가져와서 풀어줬는데 예. 친구한테 설명을 못 해줘요. 풀 수는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예. 거죠. 예. 완벽하게 자기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경지가 그 수업이 완벽하게 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내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남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래서 집에 쉬는 와서? 시간마다 계속 하기 쉽지 쉬는 시간. 않으니까 예. 예,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예. 제일 좋은 건 그날 학교에서 LAU까지 끝내면 네네. 학교에서 오자마자 네. 또는 학교가 수업이 6교시 끝나자마자 두세 명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날 학교에서 6교시 동안 배웠던 내용을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아. 그런 복습을 하는 것이 네. 혼자 복습을 하는 것보다 몇 배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예. 내가 공부해서 얻었던 지식보다 내가 누군가에 가르쳐준 지식이 더 나에게 이해가 더 잘 되고요. 네. 그리고 더 오래 가죠, 기억이. 예. 자, 이렇게 대표님 말씀 쭉 듣다 보면 정말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뜨이는 말씀들, 팁들 많이 제공해 주시는데요. 자, 사용하기도 쉽고 또 학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LAUA 체크리스트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 LAUA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성공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학생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수업 시간에는 원래 이러고 꾸부정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도 많이 났었는데 LAUA 과정을 배움으로써 쉬는 시간마다 내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서 이제 성적도 오르고 태도도 좋아진 것 같아요. 바른 자세로 공부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똑바른 자세로 공부하자.
이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마다 자신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에 또 솔직하게 이렇게 적는 것이 참 중요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체크표를 한 달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용하면서 이 자세와 LAU를 습관화한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성적 향상이 눈앞에 확연히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공부하는 자세만 바르게 가져도 성적을 쑥쑥 올릴 수 있는 올바른 공부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대표님,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비법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다음 주에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피드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많은 기대하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공 코칭 자녀 교육, 고봉에게 진짜 공부 잘하는 법을 통해서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 보이시죠? 저희 석세스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 자녀 교육에 들어오셔서 이 클릭 코칭에 궁금하신 점을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방송과 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성공 코칭 법에서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궁금증과 고민 함께 풀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